지난 10월 8일 부산국제영화제 뉴크런치 부문에 초청된 영화 파주.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파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영상에 배우 이선균의 연기 변신까지 더해진 영화 파주는 전 세계 영화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모든 얘기예요. 압도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색다른 심리적 깊이를 만들어냈다는 세계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고뇌에 빠진 비극적인 감성 연기를 완벽히 소화해낸 이선균. 영화제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그의 연기에 대한 뜨거운 찬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 파주가 뉴커런트 부문에 네. 초대됐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소감이? 일단은 파주란 영화를 찍을 때 정말로 홍보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기존에 했던 다른 영화들보다 훨씬 애착이 가고 저한테 공부를 많이 시켜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전까지는 이 사람. 내가 하는 역할을 나쁘지 않게 연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였던 거, 마지노선 같은. 항상 잘하고 싶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내 기준에 나쁘지 않게는 꼭 하고 싶다라는 게 나의 목표였다면 파주를 찍고 잘하고 싶다라고 고민을 던져준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 배우로서 이 작품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정말 잘 표현해내고 싶다라고 막 욕심이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감정선, 이런 것을. 그런 거는 어떤 것이었어요? 약간 무겁고 상처 있는 인물이 솔직히 제가 뭐 로맨틱가이라고 불리는 말랑말랑한 역할보다는 저는 훨씬 편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랑 더. 네. 그 감정의 깊이가 크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좀 말랑말랑한 역할을 좀 요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중하게 뭔가 쭉 빠져보고 싶었어요. 네, 네. 표현하신 대로 말랑말랑한 역할 하다가 이제 굉장히 무거운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 훈남 이미지로 자리 잡혀가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하셨어요? 또 좋은 면도 있으셨어요? 처음에 훈남하고 좀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고 네. 그 점에 인기가 높아지고 네. 의아해했죠. 약간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왜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고 있지? 뭔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죠. 그랬더니 정말로 제가 뭐 연기를 매력적으로 뭐 잘했다기보다 네. 너무나 로맨틱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특히 커피 프린스 1호점 때 정말 혼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좋은 집과 작곡가라는 멋진 직업과 맨날 마시러 다니는 그 여유와 네. 그런 환경을 너무 제공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 덕 본 것 같아요. 정말 그 덕 봤다고 생각하고 어떤 시너지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건 훈남만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한번 다시 쫙 보도록 하죠. 2007년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는 진한 사랑에 대한 상처를 지닌 풍부한 감성의 작곡가 최한성을, 달콤한 나의 도시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한없이 자상한 남자 영수를 연기하며 20, 30대 여성의 로망으로 떠오른 이선균.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인물의 상처와 내면까지도 담아낸 그의 연기는 때로는 따뜻한 감동으로, 때론 가슴을 울리는 안타까움으로 눈물 짓게 만들며 배우 이선균만의 진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이선균 씨가 이제 훈남 이미지로 네. 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외모가 반듯해 보이시기도 하지만 목소리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소리만 들려줘도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산다. 그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드라마 덕을 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최도영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음성이 두꺼워가지고 그런 신뢰를 줬다기보다 그 역할이 주는 신뢰 때문에 제가 각인돼가지고 약간 뭔가 좀 믿음이 가는 보이스로 들리는 게 아닐까. 그럼 목소리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역할이 달라지는 그런 것도 있으세요? 그 전에 굉장히 이게 저한테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목소리가요? 예. 왜요? 그리고 싫었어요,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트콤 데뷔할 때, 그러니까 저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진짜 별로 까부는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가벼운 역할 할 때 좀 더 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는데. 네. 그리고 뭔가 그
규정되는 듯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 음성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먹고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한 번 더 고민하게끔 만드는 게 저의 목소리 톤이었던 것 같아요. 훈남 이미지를 얻는데 뭐 여러 가지가 기여를 했겠지만 네. 그 전화를 통해서 여자친구한테 노래 불러주는 예, 그 장면이요. 예.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더라고요. 네네. 진짜도 그러세요? 아니요, 별로. 근데 그 장면도 되게 우연찮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다여행이라는 노래가 원래는 대본에는 그 노래가 아니었고요. 네. 그 동요 노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뭐 피아노 치며 재즈나 락 버전으로 부르기 바란다만 적혀 있던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서 락 버전. 네. 바람이 머물다간 뜰막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땐 그 신하고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부른다는 게. 그래가지고 감독님 이걸 다르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했더니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 한번 해봐요. 해볼 테면 감독님이 또 푸하하 웃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음악 감독했던 티어라이너 군이 혼자 뭔가 기타로 노래 부르는데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플해 보이고. 그러니까 라이너한테 야, 형이 이거 부를게. 아, 좋아요, 형.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즉흥적으로 나왔던 그 장면들이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공간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걸레를 들게 됐고 그러면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쁜 앵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 장면이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역할을 이제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길로 이렇게 가고 싶으세요? 물론 다양하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말랑말랑한 그 로맨틱가의 역할을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역할을 한 드라마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그 캐릭터가 각인이 되고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네. 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양하게. 네. 하얀 거탑 끝나고 커피하고 뭐 달콤한 내 도시 찍고 여러 가지도 분명히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임했거든요. 네. 그게 180도 연기 변신을 맨날 연기 변신만 갖고 그러니까 180도 뭔가 완전 악역, 착한 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매번 매 작품이 네. 다른 역할이고 다른 연기 변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오늘날의 이선균이 있기까지 그는 결코 짧지 않은 무명 시절을 거쳐야만 했다. 2001년 데뷔작 시트콤 연인들에서 선보인 안하무인의 철없는 캐릭터와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쇼쇼쇼에서 보여준 좌충우돌형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 등 코믹 연기로 시작된 그의 연기 인생. 2004년 영화 알포인트, 드라마 태릉선 수천을 통한 진중한 카리스마 연기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2006년 호기심 많은 불륜 해결사로 나선 영화 손님은 왕이다에서 거친 삼류 인생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기도 했던 그는 이듬해인 2007년 데뷔 5년 만에 연기대상 황금연기상의 영광을 안겨준 드라마 하얀 거탑을 통해 드디어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망했대. 슬럼프에 빠진 국가대표 수영선수 이동경으로 간사하고 꽤 많은 해결사 이장길로 출세와 성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나가는 내과 의사 최도영으로 장 교수님.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배역의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했던 배우 이선균. 그는 긴 무명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버린 채 끊임없는 노력과 변신을 거듭하는 진정한 배우로 대중에게 다가갔다. 처음 학교를 졸업하시고 하신 작품은 뮤지컬이신가요? 로키 오로쇼라고. 네. 예, 그때. 그게 처음 작품이신가요? 첫 무대? 예, 졸업하고 처음 무대였죠. 정말 운 좋게 그 뮤지컬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뮤지컬에 대한 재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춤도 약간 몸치고 노래도 약간 음치에다가 첫음도 잘 못 잡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은 어리숙하고 이렇게 순진하고 그리고 잘 쳐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좀 덜했죠. 난 멋져 보여야 돼. 그냥 정말 뭐 열심히 즐겁게 그 캐릭터 안에 잘 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V에 진출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연인들, 시트콤 연인들. 근데 그 뮤지컬을
송창희 감독님이랑 그때 시트콤 작가분들이 우연찮게 보러 오셨다가 네. 그래가지고 저 TV에 픽업이 돼가지고 뭐 TV 연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네. 그 시작할 때 뭐 제가 뭐 매니지먼트가 있어가지고 간 게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뭐 픽업을 받아가지고 그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연락 다음 받으신 그 거죠? 졸업한 해에 받은 거죠. 네. 솔직히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도 또 했거든요. 왜냐면 겨울에 연극을 하기로 한 작품이 결정이 돼 있었어요.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송창희 감독님이 모든 히트작을 다 만드실 아유, 뭐 그렇죠. 송창희 네. 감독님 그 당시에 시트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렇죠. 예능 네. 프로그램의 대부라고 하셨죠. 그러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주위에선 다 인간한테 3번의 기회가 오는데 첫 번째 기회가 너한테 온 건데 뭘 고민하냐. 큰 기회가 온 거에 더 한 발짝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여의도를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낯선 거예요. 군대 처음 갔을 때처럼 네. 그게 좀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연기하시면서 전혀 현실에 난 이렇게 행동 안 할 텐데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하얀 거탑 최도영 할 때 네. 너무 반듯한 인물이다 보니까 네. 힘들었어요. 반듯해서. 네, 너무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저랑 어떻게 보면 제일 다른 인물이 최도영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이래?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 이 인물이 막 스포츠라면 네. 교체를 당할 텐데 이미 선수 지금 교체. 드라마를 찍고 있고 네. 근데 이걸 하면 너무 큰 역할이고 이 드라마가 잘 될 것 같고 어떤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연기적인 고민이 좀 개인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하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만 했지 최도영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초반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간 거예요. 첫 촬영을. 근데 너무나 쟁쟁한 분들이 많으니까 기가 너무 죽고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장준혁이란 인물에 버금가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인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몽도 꾼 적도 있고요. 어떤 악몽을 꾸셨어요? 꿈에 네. 일본 할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일본 할머니요? 예, 그게 원작이 네, 그렇죠. 일본. 일본 네. 거였잖아요. 한국말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 하얀거탑의 원작자인데 너 왜 이렇게 연기하고 있니? 그래서 저는 뭐 이러도 못하는데 스미마생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네. 그 작가 누나한테 서브 작가 누나한테 혹시 누나 원작자가 여자분이냐고 네. 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일본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혼났는데 그다음부터 안 감독님이랑 밥을 먹을 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네. 느낌에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안 감독님이 밥을 먹다가 힘들면 원작을 한번 다시 봐봐. 그 틈틈이 다시 대본 말고 책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하고 최도영의 집이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지나가지고 부암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산 하나 넘어가는 거리예요. 걸어가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약간은 차량이 없고 쉴 때마다 걸어갔어요. 그 집을.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종교적인 걸지도 모르죠. 제 안에. 이 인물하고 뭔가 고행을 하고 생각을 하며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다가 원작 보고 한 5, 6부 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좀 찾게 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고민 지금 해봤자 이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니까 점점 매일 시간 날 때마다 겨울에 걸어갔어요. 겨울에요? 네. 걸어가가지고 네. 그 집 보고 다시 걸어가지고 집에 오고 이게 운동 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신도 굉장히 맑아지고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 인물에 대한 생각도 했고 그 인물이 너무 맑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장준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막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장준혁은 더 힘들게 보였고 그래요? 두 개 다 큰 산처럼 보이는데 네. 최도영 같은 경우엔 두리뭉실한 큰 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고 장준혁은 암벽이 막 너무 험한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차마 그 당시에는 넘볼 수 없는 이 산도 열심히 가야 되는. 문학평론가 강명석 씨가 이성균 씨에 대한 평가한 걸 보니까요. 좋은 남자의 캐릭터다. 그런데 그 좋은 남자한테서 흔히 나오지 않는 그 균열이나 내적 갈등 이런 것을 잘 표현해내는 배우다. 이런 평가를 해서 한참 생각해봤어요. 이성균 씨라는 배우에 대해서. 네. 스스로는 그런 평가가 맞다고 보세요? 아니 그 평가를 저도 인터넷 보고 네. 너무 칭찬을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던 문구였고 고마웠고 아 이렇게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도 던져준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폼을 잘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져 보여도 이게 내 옷 같지가 않은 게 느껴지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에 맞는 그러니까 멋진 역할하고 저하고 거리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고민 어떤 합일점을 찾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삶을 통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네. 연기 세계가 아주 넓어지시겠군요. 그 간극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간극을 줄이고 싶죠. 그렇게 연기하고 있는 배우라고 보여지는 분이 계세요? 유승범 씨 연기를 보고 뭐야 저 괴물 같은 애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와 처음 보는데 어떻게 연기를 진짜처럼 잘할까.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표현이나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그런 주저함이 너무나 많고 그 주저함 때문에 긴장도 많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 타고난 배우 몇몇은 그런 거 없이 모든 게 자유롭게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가장 부러워요. 네. 그 서우 씨는 정말 그런 거에 타고난 재질이 있는 친구고 네. 신기해요 저는. 앞으로 이성균 씨가 내가 이런 역할을 꼭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런 배우로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배우가 아니고 그냥 죽을 때 그러니까 얘는 배우 이성균이다라는 말이 그냥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직업이든 자기 일을 즐기고 열정을 갖고 뭔가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